안 닦이는 부분은 100번을 닦아도 그 부분은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를 가면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대역에서 턱관절 이갈이 치아 교정을 치료하고 있는 가나가 치과원장 박한성입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관심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치료보다는. 근데 사람들이 예방은 중요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투자를 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를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은 임플란트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환자분들도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이 임플란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요즘 보면은 건물마다 치과가 있거든요. 보시면 무슨 치과인데 그 치과 이름들 중에서 무슨 플란트 치과 엄청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임플란트 잘한다. 그걸 갖다가 치과 이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플란트 잘한다. 근데 임플란트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환자가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보다 예방.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씹히기는 씹혀요. 하지만 씹는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씹는 맛이라는 게 이게 맛있다 맛없다의 맛이 아니라 우리가 식감이라고 하죠. 음식물을 씹었을 때 식감. 치아라는 거는 치아하고 잇몸뼈 사이에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이렇게 씹을 때 그 자극이 뇌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임플란트는 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씹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을 때 그 식감이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잇몸이나 치아를 잘 써가지고 평생 임플란트를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치아 예방이라고 하면은 양치질 거기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양치질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양치질 매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링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그냥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내 치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방이라는 게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실천해서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양치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이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닦이는 부분은 100번을 닦아도 그 부분은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치석이나 세균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진짜 계세요. 스케일링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 왜 스케일링을 안 받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너무 아프대요. 그래갖고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잇몸이 안 좋으니까 아픈 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잇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적인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는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잇몸이 안 좋을수록 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안 받는다고 하면서 안 받아요. 그럼 점점점 잇몸은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게끔 잇몸이 나빠집니다. 요즘 특히 심각한 치과 질환이 있나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치과 질환 하면은 뭐 충치, 잇몸병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충치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충치라는 거는 치아가 썩어서 특정 뭐 치아 한두 개 정도 썩어가지고 그것만 치료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이 무서운 게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내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를 가면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잇몸 뼈는 나빠질수록 점점점 녹아서 내려가는데요. 이게 한번 내려간 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몸
뼈를 최대한 안 내려가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 잘하고 스케일링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도 치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입 벌릴 때 뭐 턱이 뻐근하고 아프다든지,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 딱 턱이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절이고 뼈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해서 정형외과를 제일 많이 갑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한의원이에요. 그럼 한의원을 또 가요. 그런데 또 왜 한의원을 가셨냐고 여쭤보면은 턱도 아픈데 그러신 분들이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간 김에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다 치료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위를 오래 쓰면요, 접합 부분에 나사가 헐렁거리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런 가위 어떻게 고치세요? 대부분이 거기를 조여서 쓴다고 해요. 이거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답변입니다. 왜냐면은 조여서 쓰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헐렁해져요. 그럼 또 조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가위의 특징이 뭐냐? 이 날 부위가 무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물건을 자르더라도 아무래도 이쪽에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갈아주고 여기를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날이라는 게 무엇이냐? 치아 맞물림, 교합입니다. 치아 맞물림과 턱관절은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치아 교합 부분을, 맞물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치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뭐 정형외과에서 뭐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가위에 이 부분을 조여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턱관절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형외과든 한의원든 가서 치료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반쪽짜리 치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치아를 망치고 잇몸을 녹이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양치질. 이거 너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 더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치과 가서 스케일링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잇몸이 나빠지는 게 당연히 세균, 치석 때문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튜브 보면요, 치과 의사분들이 나와갖고 나 망해도 좋으니까요, 양치질 이렇게만 하시면요, 뭐 치과 갈 일 없고요, 막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또 열심히 봐요. 그런 영상일수록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보는데, 만약에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목욕을 하시면요,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왜 치과 의사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둘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깨끗이 닦는 거 뭐예요? 위생이에요, 위생. 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위생은 너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위생의 단계는 뛰어넘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위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강은요, 7, 80년대도 아니고 5, 60년대 위생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치석이나 세균 때문에도 치아 잇몸뼈가 녹지만, 우리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있는 못도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시면 쑥 빠집니다. 치아가요, 이런 힘에 약해요. 수평력에. 이 수평력을 치아에 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하나도 없어도요, 이런 힘을 계속 받으면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치과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잇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잇몸 안 좋은 것을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조상 탓을 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잇몸이 약해. 이 얘기는 유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유전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게 유전입니다. 근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는 게 세균적인 문제도 있지만 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균적인 문제만 생각을 했지, 이 힘 쪽에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리를 안 해놓고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없다고 그냥 유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힘에 관한 측면도 꼭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안 닦이는 부분은 안 닦이니까 그 부분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로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문제 말고 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쪽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관리는 안 하면서 잇몸이 나빠지면은
조상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못 막고 나중에 나빠지고 나서도 임플란트하고 뭐하고 하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